안녕하세요. 화상관계용 홍익표현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상화폐와 강제집행 박영호 지원장님의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요 당시에 지금은 어딘지 모르지만 평택 지원장님 판사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이 뭔지, 그래서 블록체인의 개념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개념. 비트코인 시스템은 비트코인 화폐 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3자의 시스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잡한 수학 기반 암호화 기술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비트코인과 이용자들은 고유 식별 번호, 유니크 아이덴티티를 가지며 모든 거래는 공개 장부, 퍼블릭 레저인가요? 공개 장부에 기록된다. 공개 장부는 모든 비트코인 거래들이 기록이 순차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디지털 금융 기록 장부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개 장부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겠죠. 우리 자전거 체인 보면 그 마디마디 수십 개가 이렇게 쭉 삥 둘러싸고 연결되어 있죠. 이 공개 장부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10분간의 거래 기록을 포함하는 블록들을 시간 순대로 연결하는 것으로 모든 비트코인 거래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일종의 장부를 가리킨다. 회계 장부 비슷하네요. 블록체인은 동일한 비트코인 이중 사용을 방지하고 거래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바탕이 되는 체계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화폐에 응용한 결과물이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의 바탕이 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또한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나 상품이 바탕이 될 수도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감추지 않고 모두에게 공개하고 누구나 거래 정보를 생성할 수 있으며, 거래 정보를 모두에게 복사해 사본을 저장하고 그 사본끼리 내용을 서로 맞춘다. 2에서 3중화 수준이 아니라 수천에서 수만 중화 처리로 기록이 사라지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고 내용이 맞지 않는 사본은 폐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거대한 분산 공개 장부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수만의 분산 처리를 통해 기록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기록의 유변조까지 막을 수는 없다. 또한 거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블록체인은 이 문제를 암호화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데, 블록체인에 담겨있는 모든 거래 정보에는 디지털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거래 정보가 진볼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2. 블록의 개념. 하나의 블록에는 여러 개의 거래가 포함된다. 이를테면 A가 B에게 100원을 송금한다와 같은 것이 하나의 거래다. 비트코인 거래 정보 사이트인 블록체인 인포에 따르면 비트코인 블록 하나에는 약 2000개의 거래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블록 하나의 물리적인 크기는 약 1MB이다. 블록은 블록 헤더와 거래 정보, 기타 정보로 구성된다. 블록 헤더는 또 소프트웨어 버전, 앞블록의 고유 번호, 블록 내 모든 거래 정보의 해시값, 블록 생성 시간, 난이도, 란스 등 6가지 정보로 구성된다. 거래 정보는 A가 B에게 1비트코인을 보낸다와 같은 다수의 입출금 거래 정보로 구성된다. 기타 정보에는 블록 헤더와 거래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된다. 블록에 포함된 정보, 블록2 고유 번호, 블록 헤더, 소프트웨어 버전, 앞블록의 고유 번호, 머클 해시, 블록 생성 시간, 난이도, 넌스, 거래 정보, 기타 정보. 블록체인은 블록의 집합체. 거대한 분산 공개 장부인 블록체인은 이러한 블록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블록의 집합체다. 블록들은 어떻게 이어져 있을까? 바로 블록 헤드의 6가지 정보 중 하나인 바로 앞블록의 블록 고유 번호를 기준으로 이어져 있다. 블록체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앞블록의 고유 번호가 나오고, 앞블록의 고유 번호를 계속 따내요. 블록체인의 핵심은 작업 증명과 충돌 해소. 작업 증명. 블록체인이 신뢰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첫째 핵심 요소는 작업 증명. 프루프워크, POW이다. 흔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 정도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작업 증명은 새로 만든 블록의 고유 번호를 계산하고 새 블록을 블록체인에 이어붙이는 작업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려운 수학 문제는 결국 블록의 고유 번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블록의 고유 번호를 계산하는 이유는 고유 번호가 있어야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의 고유번호는 해시라는 함수를 통해 계산된다. 블록의 고유번호 역할을 하는 블록 해시는 버전, 앞블록의 블록 해시, 블록 내 모든 거래 정보의 해시, 블록 생성 시간, 난이도, 난스 등 6가지 블록 헤더 정보를 입력값으로 하고 SHA-256 해시 함수로 계산한 값으로 32바이트의 숫자 값이다. 블록의 고유번호를 계산하고 새 블록을 블록체인에 이어 붙이는 작업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작업 증명, 흔히 말하는 채굴이다. 충돌 해소. 블록체인의 첫째 핵심이 블록 단위에서 거래되는 작업 증명이라면 블록체인의 둘째 핵심은 충돌 해소다. 이는 블록 단위가 아니라 블록체인 단위에서 처리되는 일이다. 앞서 블록체인은 거대한 분산 공개 장부라고 했다. 이 분산 공개 장부는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다수의 노트, 컴퓨터에 복사되어 있고 다수의 노트는 노드군요. 다수의 노드, 컴퓨터에 복사되어 있고 다수의 노드는 P2P로 연결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하나의 거래 정보가 발생하면 이 거래 정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분산돼 수많은 노드에 전파해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자 F가 지갑 애플리케이션, 이하 지갑 앱이라 한다. 그래서 C에게 수수료 0.001 BTC와 함께 1.6 BTC를 보내면 지갑 앱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노드 A의 거래 정보를 전송한다. 거래 정보를 받은 노드 A는 먼저 해당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한 후 그 거래를 아직 블록 생성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후보 블록에 추가하고 인접한 다른 노드에 그 거래 정보를 전파한다. 노드 B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유효성을 검증한 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다른 노드에 거래 정보를 전파하며 이 거래는 결국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체 노드에 전파된다. 지갑의 송구가 거래의 전파, 노드 A, B, C, D, E. 그런데 비트코인 사용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노드가 서로 다른 대륙이나 나라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각 블록에 담겨있는 거래의 내용과 순서는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내용의 블록의 충돌이 일어날 때 더 많은 작업 증명이 수행돼 길이가 더 긴 블록을 믿고 선택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이 충돌하더라도 머지않아 블록체인의 길이가 달라지면 더 긴 블록을 기준으로 충돌이 해소되는 순간이 금방 다가온다. 이러한 블록 간 충돌을 대비하여 실제 거래 상황에서는 보통 어떤 거래가 포함된 블록 이후 3에서 5개의 블록이 더 추가된 후에야 그 거래를 최종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확정한다. 일시적으로 블록 간의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후 3개에서 5개의 블록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충돌 상태가 해소되고 결국 하나의 블록체인만 남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인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1년간 대부분 2개 이하, 최대 3개 이내에서 블록체인 사이의 충돌이 해소됐다.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의 법제 등,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 이거는 이제 아마 좀 시일이 걸려서 최근에는 미국 중앙은행이나 연방, 그 다음에 증권거래위원회, SEC 이런 데서도 지금 논의가 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태스크포스가 결정돼서 그 주로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이 이제 2억 원이죠. 2억 원.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하는데 그분이 지금 팀장을 맡고 있죠. 주무. 그 다음에 중국은 완전히 금지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가장 규제를 안 하는 나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도도 이제 없앴죠. 인도도 거래 금지했고. 그래서 점점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좀 시일이 지났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IRS, 이 미국 국세청이죠. IRS. 미국 국세청은 2014년 3월 노티스 2014-21을 통해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로서의 지위는 가지지 못하지만 실제 통화처럼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를 자산, 프로퍼티로 보고 조세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결국 그쵸. 거래가 되고 자산이면 세금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2015년 9월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폐를 상품거래법 (Commodity Exchange Act) 상품거래법의 상품으로 보고 가상통화와 관련된 옵션 거래에 대해서는 상품거래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지침이 적용된다고 천명하였다.
법원 판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과다 수익을 약속하며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판매하여 투자를 받은 트렌던 티 쉐버를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트코인 돈이 아니므로 이에 연계된 투자 상품은 관련 법령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판매한 자신의 행위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규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주법원은 13년 8월 비트코인은 명백히 금전처럼 쓰이고 있는 바 비트코인은 통화 또는 금전의 일종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의 화폐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텍사스 주법원이네요. 2번 코인MX라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인가받지 않고 운영한 앤소니 무리고가 18USC 1960절이 금지하는 무인가 자금 송금업 명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머기오인가 이게? MURGIO 머기오는 법령이 자금 송금 머니 트랜스미팅은 자금을 전송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은 자금 송금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16년 9월 펀드라는 단어의 물리적 해석을 통해 비트코인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은행 계정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금전적 자원 및 교환수단, 지급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에서 펀드에 포섭될 수 있다면서 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합니다. 10. 그 다음에 EU 및 독일. EU는 비트코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2013년 7월 연방금융감독청 BaFin인가요? BaFan BaFin이 비트코인을 독일 연방은행법 제1장 11의 금융상품 중 화폐, 계산 단위로 파악하여 금융상품 또는 독일 지급서비스법에 의한 계좌의 단위로 본다는 법률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나 비트코인 업체들은 금융기관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비트코인이 금융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졌다. 독일 연방재무부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상업적 판매는 기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독일에서 비트코인은 외국환과 유사하지만 외국통화나 법정통화는 아니고 발행자로부터의 지급 보증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급결제 서비스 감독법상의 전자화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일본 2016년 이전 일본은 2014년 2월 26일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이던 마운트 곡스가 동경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이후인 2014년 3월경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규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는 법정통화나 외국통화에 해당되지 않고 귀금속 등과 같은 상품 자산으로 취급하고자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 무렵 마운트 곡스에 비트코인을 맡겼던 사람이 마운트 곡스의 파산관제인을 상대로 비트코인을 반환하는 소유권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5년 8월 비트코인은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이 아니므로 민법상 소유권이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동경지방재판소 평성 27년 8월 5일 평성 26년 일본에서 하여튼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민법상. 그렇죠? 그래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비트코인이 소유권이 객체로 되느냐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유권이 객체가 되는 것은 유체물이나 법률상의 배타적인 지배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유체물에 해당되는데 비트코인은 다수의 컴퓨터상에 현실에 존재하는 전자적 기록의 일종이며 단순히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니까 유체물로서 민법 85조에 규정된 물건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객체로 되며 또한 비트코인이 배타적 지배 가능성은 특정 비트코인 주소에 비트코인이 재고 확인된 경우 해당 주소를 소유하는 사람이 재고에 상당한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으로 동인이 해당 주소의 비밀키를 은닉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배타적인 지배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 피고는 소유권은 물건 즉 유체물을 객체로 하는 것이며 무체 물건을 객체로 삼을 수 없는데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유형적 존재이며 광의로 해석한다면 전기 등의 자인력이 포함되지만 단순한 데이터 등의 정보나 권리 등의 관념적 존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그 송부를 행하는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표성하는 전자적 기록 등을 송부하지 않는 등 전송 대상이 비트코인을 표성하는 전자적 기록 자체가 없으므로 비트코인은 순전히 관념적 존재로서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고 소유권이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 가능성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이 구주적 특징이나 특정 비트코인 주소를 작성하여 그 비밀키를 관리하는 자가 해당 주소에서 비트코인의 잔량을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비트코인 주소의 비밀키 관리자가 해당 주소에서 해당 잔량의 비트코인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트코인이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 가능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 비트코인은 물권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민법상의 어떤 개념이죠. 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 가능성. 이거는 기존의 민법의 해석으로는 우리나라도 뭐 비슷할 겁니다. 결국은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해결하는 수밖에 없죠. 만약에 2016년 자금결제법 개정 이후 일본이 2016년 5월 25일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및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 범죄 수익 은닉 방지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개정 자금결제법 제2조 5항은 암호화폐를 1항 물품의 구입이나 임대, 서비스 제공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대가의 변제를 위해 불특정한 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편 불특정한 자를 상대방으로 매수 및 매도가 가능한 재산적 가치, 전자기기 기타 물건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고 본국 통화 및 외국 통화와 통화 표시 자산을 제외한다로서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사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2. 불특정한 자를 상대로 변호에 서술한 것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사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암호화폐가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 결제 내지 결산 수단이 하나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금결제법 제2조 7항은 암호화폐 교환업을 암호화폐의 매매 또는 다른 암호화폐의 교환, 1호에 해당하는 행위 매매 중개 또는 대리, 앞에 1호 또는 2호에 열거된 행위가 아니라 이용자의 금전 또는 암호화폐의 관리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자금결제법 63조의 7 내지 12에 의하면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는 정부의 안전관리 의무, 위탁거래처에 대한 지도 의무, 이용자 등의 보호 등에 관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 이용자 재산관리 의무, 지정 암호화폐 교환 업무, 분쟁 해결 기관과의 계약 체결 의무, 명의대여자의 금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 범죄 수익 은닉 방지법은 동법이 적용을 받는 특정 사업자 중 하나로 개정 자금결제법상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추가하여 암호화폐업자에 대하여도 범죄 수익 은닉 방지법상 특정 사업자 같은 고객에 대한 확인 의무, 기록 등의 작성 및 보존 의무, 혐의 거래 신고 의무, 교육 훈련 및 총괄 관리자 선임 등의 조치 의무 등을 부과하였다. 일본이 이렇게 이제 좀 규제주의로 나갔네요.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법령이나 규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하여 규제 방향을 바뀌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국세청은 2014년 8월 25일 사업상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고 그 이후인 2015년 12월 29일에도 이러한 입장은 반복되었다. 야, 이거 부가세 엄청나죠? 만약에 100조를 거래하면 10조, 110조, 9조 10조가 부가세죠. 100조가 거래된다고 하면 엄청나죠. 부가세 무서워서. 그쵸? 그래서 각국의 비트코인 규제 현황, 규제 대상, 원칙적 금지, 해당 국가, 중국, 규제 내용, 은행, 지급 시스템, 비트코인 사용 금지, 개인들 거래 가능, 개인들과의 거래도 다 중지시켰을걸요. 아마 중국 채굴도 금지했고, 러시아, 자연인 법인 등은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없음, 아이슬란드, 비트코인 이용한 외환 거래 행위는 원칙적 금지.
ATM 사용 금지, 타이완. 비트코인 ATM은 승인 필요. 자금 세탁, 불법 금융 등 사용 금지, 싱가포르. 금융기관이 고객 정보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미국. 비트코인 거래소 및 채굴자들은 연방정부의 의심사항 보고. 실제 상거래에서 비트코인 사용, 교환은 과세 대상. 일본은 비트코인 거래 구매로 인한 수익의 과세, 2017년 4월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발생한 자본이익의 과세. 핀란드. 단원 통화로 교환하면서 발생한 자본이익의 과세하고요. 독일. 채굴이나 거래로 인한 자본이익의 과세. 원칙적 자유. 대한민국. 특별한 규정 없음. 비트코인 거래소 설립 운영주. 우리나라는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가 뭐 100개가 넘죠. 지금 근데 여기에 2021년 9월까지 등록을 해라. 근데 등록을 충족하는 데는 4군데뿐이 없답니다. 결국 코인원, 빗썸, 코빗, 업비트 4군데뿐이 없을 거예요. 나머진 다 이제 망하는 거죠. 너무 풀어줬는지 요즘 이제 옛날에 한번 박상기 장관 때 이거 한번 조지자 해갖고 뭐 그때 막 1000만원에서 뭐 몇백 한 6, 700까지 떨어졌죠. 300 몇만원까지. 근데 그때 지금 그보다 10배 더 올라서 지금 한 3, 4천 되죠 지금.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우리나라만 뭐 떨어져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오히려 더 비싸죠. 김치 프레임 1000만원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규제 현황까지 한번 21분 정도 했죠. 한번 보고 잠깐 쉬고 계속 다음 시간에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씩 한번 뭐 읽어보는 수준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하고 이제 사실 이건 그냥 몰라도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박용우 판사님이 법원 판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하고 어떻게 환가를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맞춰서 거기에 이제 본 내용이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